자, 봅시다. 오늘 처음 온 학생들 좀 많은데 일단 따라와 보세요. 자, 일단락은 항상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주제를 세팅하는 단락입니다. 그럼 주제가 뭐가 세팅되는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첫 문장 완벽하게 처리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 자 봐봐. 도대체 행정 주체가 뭘 의미하는지도 힘든 거야. 봐봐. 행정이라는 단어가요. 행정부의 행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사기통 엔진의 사행정 같이 뭔가 어떤 과정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거든. 물론 여기 문맥상 행정부의 행정인 것 같아. 근데 그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한다. 자 봐봐. 첫 문장을 보고 우리가 행정부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게 행정 규제야? 라고 했을 때 과연 잘 들으세요. 여기에 함축된 의미나 여기에 표현된 의미들을 정말 완벽하게 100% 처리가 가능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 정말 쉽지가 않냐면 이게 오히려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수능 지문을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실 때가 많아. 대표적으로 법 전공하신 교수님들 중에는 이 지문 되게 이상하다는 분들 많아요. 행정법 전공하셨거나 행정학 전공하셨던 교수님들 포함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게 고3 수능 시험이다 보니까 고3 수준에서 처리가 가능한 정보로 가공을 해서 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주 정확한 표현이 아닐 때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정확한 표현을 쓰면 안 되냐? 그러면 시험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죠. 행정법 시험이 돼버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정확하게 수능 국어에서 어떤 관점으로 어느 정도의 정보로 바라보는지를 따라오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수업 들으면서 여러분한테 자주 드릴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저랑 같이 싱크가 한 70% 이상 맞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리가 안 되는 정보는 처리하지 않으시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선택할 정보나 집중할 정보가 생겨요. 정확하게는 가려 있는다가 아니라 당연히 다 처리했는데 구조나 정보의 가치까지 따져보니까 아, 이런 정보들을 글 쓴 사람이 전달하고 싶었구나가 보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당연히 작은 따옴표가 있고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을까? 당연히 행정 규제일 거예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나왔어요. 잘 들어요. 앞쪽 내용은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의무를 부과한다, 권리를 제한한다, 그러니까 규제다, 이딴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근거예요. 자, 왜 이래야 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이쪽에다가.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법률 패스트트랙 법지문의 특징들을 봤고 법지문의 정보 구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법계 때문인데 법계 때문에 어떤 도입 때문에 원리를 세팅했었어야 되고요. 원리에서 사례로 적용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사례 적용을 하다 보면 꼭 예외가 나오고 예외를 해결하는 PS 구조. 그래서 기존의 법지문들은 여러분이 열심히 구조 분석을 하시고 연습을 해보시고 숙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두 덩어리의 정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수능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다 보니까 수능 출제 흐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19, 6월 그 다음에 수능 20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흐름들에서 계약이라는 소재가 여러분 4번 반복 출제돼요. 그래서 제일 어려웠던 계약 지문은 예약 지문이었고요. 여러분 아마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거 죽어요, 진짜. 그 제정신으로 문제 못 풀어요. 미친 듯이 구조 분석, 표 분석하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의 명확한 근거가 보이질 않아서 완전 읽으면 읽을수록 뭔 소리인지 모르는 미궁이야. 적당히 손절치고 해설지 보고 적당히 가는데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수능 출제 흐름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이 지문은 어떤 출제 흐름이었냐면 2일 6월에 출제됐었던 게 뭐였냐면 디지털세예요. 이 디지털세도 사실 되게 쉬웠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주목을 하지 않는데 이거 굉장히 쉬운 지문은 포석으로서 나중에 진짜 크게 당할 수 있는 크게 뭔가 변별력 있는 지문을 내는 하나의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디지털세 좀 이따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법
지문을 하면서 크게 초반부에 법계라는 개념하고 법체계라는 개념, 법 시스템이라는 개념과 두 번째, 법의 위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법은 보편타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다 보니 굉장히 명확한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논리체계에 따라서 법은 상위 법령을 하위 법령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상위 법령이 규정한 대로 얘는 철저하게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상위 법령이 대전제고 이 대전제에서 전제된 내용을 적용할 뿐인 거예요. 이 지문은 크게 세 개가 적용이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철저하게 논리체계를 갖춰줘야 되다 보니까 법 지문에서 얘가 근거다 이런 말 나오면 이거는 완전 정보가치 1등이에요.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보이시죠? 자, 두 번째. 수능 출제로 봤을 때 이거 좀 더 설명드릴게요. 행정부의 역할이 있을 거고 입법부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에서 얘가 만들어져야 된다요. 벌써 여기서 뭔가 느낌을 준 거고 아니라 들을까? 그러나 뒤쪽 정보가치 높아지면서 굳이 국회라는 말을 반복하는 걸 보면 상권분립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2단락 초반부까지 주제 세팅되는 단락까지 읽고 나면 뭘 느끼게 되냐 이거예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정치 체제이자 헌법에서 규정한 체제인데 그게 위배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세팅하고 있는 내용이고 차차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2단락 내용을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두 번째 내용. 2일 6월에 출제됐었던 디지털세. 이 지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제가 굳이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을 거고 이렇게 언급하고 갈 건데 반에 따라서는 학생들 질문이 많거나 하면 제가 다뤄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출제된 거는 대표적인 예시를 그냥 들어볼게요. 얘는 구글이나 애플이에요. 여러분이 앱 등이들이면 이제 앱스토어에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뜨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결제되는 게 아니야. 아일랜드로 결제가 떠요. 그래서 얘네들은 당연히 본사는 어디에 있냐면 실리콘밸리나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그리고 한국 지사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는 영업활동을 해도 본사는 한국 지사에 살 건데 왜 우리는 한국에 사는 소비자인데 결제를 하는 대상이 우리가 결제하는 대상이 본사나 한국 지사가 아니라 다 아일랜드 지사. 왜냐하면 얘네가 법인세가 싸거든. 그럼 원래 정상적이었다면요. 한국 지사에서 얘네가 법인세를 약 한 25% 냈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일랜드에 본사를 놔두고 아일랜드로 결제를 시킴에 따라서 얘는 법인세는 8% 정도밖에 내질 않아요. 그럼 벌써 17% 세금을 절감한 거잖아. 오케이? 근데 봐봐.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언어로 된 우리나라 어플리케이션 받아서 결제를 했으면 다 우리나라 국적에서 일어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고 당연히 이렇게 결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얘네가 회피를 한 거야. 이해됐어요? 자, 이런 일이 디지털세만 있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킥보드. 전도 킥보드 옛날에는 인도에서 타도 처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해요.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계이고 성문법상 쟤를 규정하지 않으면 불법행위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드론도 마음대로 날렸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무슨 얘기냐? 자, 저는 술 취한 운전자보다는요, 차라리 AI가 운전하는 자율주행 차량을 믿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일론 머스크 형이 운전하는 테슬라를 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내가 타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AI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가 났어. 누구 책임이냐는 거야. 이미 미국은 소송 난리 났어요. 그래서 테슬라 책임이다. 또는 테슬라 차주, 테슬라 차를 산 사람의 문제다. 타고 있는 사람의 문제다.
AI는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뭐 AI를 어떻게 법정에다 올려놓고 너 깜빵 가 그러면 뭐 걔가 깜빵 가고 말고가 뭐 문제가 해결이 될 게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과학기술이 지금처럼 어마어마하게 변화하고 있고요. 사회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이 시대에 더 이상 법과 제도가 따라가질 못해요. 따라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지문에도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는 안 나왔으니까 그냥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상권 분리 체계예요. 그런데 행정부의 공무원이 약 한 110만 정도 됩니다. 입법부가 4만 명이에요. 우리가 국회의원 300명 많다고도 난리잖아. 이미 답이 나왔죠. 입법부가 4만 명밖에 되지 않으면 법과 제도를 위반하는 입법부의 기능이 굉장히 제한적인 거고 이 구조에 대응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야, 행정부가 제일 비대하니까 행정부 니네가 해결해봐. 이런 지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지문은 이런 배경을 이미 여기서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바로 9월에다 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행정부에서 이런 걸 할 때는 입법부 법률에 근거해야 됩니다. 아,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입법부의 기능을 행정부가 대신해야 되죠? 자,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글의 주제는 행정규제, 행정의법에 의한 행정규제, 쓰이는 커우즈 원인, 의한, 이 이펙트 결과, 행정규제. 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크거나, 두 번째, 상황 변화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거나, 세 번째, 개별적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행정규제가 어쩔 수 없이 이뤄지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국회에 비해 행정기관이 좀 더 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입법부가 할 일을 행정부로 넘겨줬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구조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제도 안 보이고 발췌도 뒤지게 하다 결국 틀려. 어차피 틀릴 거 제발 좀 그만하라 그랬어요. 그거 아니야. 국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제발. 제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디서 무슨 수업을 들었든지 간에 여러분 평가원 교수님 하시는 수업이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그냥 제 수업이 맞아요. 뭐 메가스 1타고 뭐 2투스 1타고 보고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제 수업 보고 계실 거예요, 다들. 여기까지. 자, 그럼 봅시다. 구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단락. 자, 1단락. 주제를 세팅했고 주제 세팅은 행정입법. 엄밀하게는 행정규제를 통해서 행정입법을 끌고 왔고 좀 이면적인 내용인데 문제는 뭐냐면 입법부의 한계였던 거죠. 그 한계의 원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었고 첫 번째는 첨단 기술 대응이 안 돼요. 두 번째는 상황 변화, 개별 상황.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 그래, 행정부 너희가 좀 해결을 해보렴. 이런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암시적으로 문제는 어떤 문제? 야, 상권 분리 문제 없겠어?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 거야. 첫 번째, 문제 1. 이런 C1, C2, C3 때문에 생겨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여기다 써드리면 과학기술이 발달해. 기존의 법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이게 첫 번째 문제고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단락에 나오는데 야, 그러면 입법부 기능을 행정부가 대신해버리면 당연히 P2 상권 분리 문제 생기지 않겠어? 그 얘기가 나와요. 오케이? 자, 여기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요. 잠깐 여기 30초 정도만 필기할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가급적 필기하세요.
그리고 여기 사진 찍어주시고 여기 3초 정도. 그러니까 자꾸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선생님 이렇게 푸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맞다면 만점자가 전국에 28명일 리가 없어요. 어차피 아니에요. 본인 방법 자꾸 맞다고 하실 거면 하세요. 자기 인생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니까 결과도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머리로 생각해서 선택하시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이제 스펙 보시고 수업 들어오시면 알겠지만 그냥 수능은 이렇게 하는 거야. 보시면 알 거예요. 그냥 이해 안 되면 안 들으시면 돼요. 굳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 그 설득하느라 서로 피곤하고요. 집중해야 되는 학생들만 집중을 못 해요. 제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됐나요? 여기 30초. 사진 찍어주세요. 자, 어디 현관펜 쳐야 되느냐, 구조 어떻게 잡느냐 이런 것들은 수업 들으면서 차근차근 보일 거고, 공유권, 독서 기초 개념관이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공유권의 화법작문, 합법작문, 통합형이 있는데 대화의 합법을 제외한 합법하고 작문 유형들이 전부 다 설명문 구조고 논설문 구조예요. 쉬워요. 쉬운 걸로 구조 연습을 하는 거야. 우리도 봐봐.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에 공식을 처음 쉬운 걸로 공부하지. 누가 수학의 30번 문제로 개념 공부를 합니까? 수학의 1, 2, 3, 4번 문제로 개념 공부를 하지. 그래서 공식 개념 공부는 6권 되게 쉬운 화작으로 하고 그게 되고 나면 이런 문제들은 그냥 보이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2달러.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라고 딱 주제 세팅하는 거 보이죠? 이렇게 1단락에서 2단락으로 넘어가는데 반복이 됐다. 그러면 얘는 빼박 주제가 세팅된 거고 주제 세팅 핫플레이스 역시나 또 확인을 했고 1번 위임명령, 2번 행정규칙, 3번 조례. 아주 전형적이죠. 보나마나 2단락 주제는 뭐겠어요? 위임명령. 3단락 주제는 뭐겠어요? 행정규칙. 4단락 주제는 뭐겠어요? 조례. 현관펜 밑줄 치시고 2번, 3번 체크해 주세요. 항상 흐름이에요. 거의 90% 이상 지문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구조예요. 자, 우리 마음이 편해져야 돼.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먹어야죠.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수단, 언어고 의사소통 해야죠. 그 쓴 사람은 뭘 보라고? 야, 행정입법을 한 건 말이야. 입법부의 기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법부의 구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행정부가 그 역할을 대신해 줘야 돼.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단다.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지. 자, 나눠서 본다. 당연히 표처리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 표처리 안 하잖아요. 그냥 죽어요. 어차피 틀려요. 그냥 표처리하고 제대로 푸시든지 갖다 버리시든지. 어차피 틀릴 방법을 쓰는 게 아니야. 내가 구조 이렇게 잡아드리면 항상 얘기해요. 선생님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당연히 연습이 안 됐으니까 시간이 부족하지. 어떻게 하나요? 연습을 하셔야지. 연습을 해도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선택이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선택의 자유가 생기는 거야. 내가 5, 1등급 맞아야 서울대를 갈지, 연고대를 갈지, 의대를 갈지, 치대를 갈지가 선택이 되는 거지. 뭐 5등급 맞아놓고 뭔 놈의 선택이 있어요. 자꾸 5등급 방법을 해놓고 선생님 뭐 이러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거니까 제발 그만 얘기하세요. 오세요 다시. 자, 그래서 헌법에 따르면 봐 이런 거야. 따르면 근거잖아. 앞쪽이. 봐. 보이시죠? 그러니까 법의 위기체계를 정리하는 거야. 최상위 법령, 법들의 법이 헌법인 거죠. 자, 봐. 결국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주신 거냐? 야, 상권 분리 문제 없어. 왜 없는데? 헌법 근거. 헌법 근거 해가지고 국회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의 제한을 받는 거야. 그리고 상위 법령에서 근거를 주고 있으니까 이 정도의 상권 분립을 위배하는 것 정도는 인정하는 구조인가 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뜬금없이 헌법 얘기가 나온 거예요. 헌법 근거로. 국회는 행정규제 사항과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결국에는 국회 법률이 또 근거인 거죠. 됐죠? 이에 따라 앞쪽의 내용은 근거라는 거야. 그래서 제정된 행정입법이 뭐다? 위임명령이다. 됐죠? 즉 헌법에 따라서 국회 법률이 특정 내용 위임했다면 특정 내용을 위임했다면 위임했네? 위임명령이 된대요. 됐죠? 자, 재정주체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고요.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 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정당성의 근거. 뭐라고?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맡겼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상권분립 해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위임을 했다. 입법부가 자기 권한을 나눠준 것뿐이지 행정부가 침해한 게 아니다. 그래서 특정한 행정규제 근거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근거법률이 있어야 되고 근거법률 없이 있는 포괄적 위임은 저촉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위임된 행정규제 사항의 대강의 위임 근거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다만 행정규제 사항이 첨단 기술 관련성이 커. 아까도 나왔었죠. 그럼 어떻게 한다? 좀 더 범위를 넓혀주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범위를 넓혀가지고 해결하겠다. 야, 이미 지금 뒤졌어. 종무례 한둘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거 눈으로 풀면 헷갈려서 그냥 어차피 틀려요, 여러분. 그럼 뭐냐? 뒤쪽 내용이 왜 문단을 넘어갈수록 훅훅 줄어들까? 앞쪽 내용에서 이미 함축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표처리하라는 얘기야. 표처리하잖아요. 깔끔하게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좀 이따 같이 표처리 한번 해볼 거예요. 한편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근거법률의 사용을 억괴 범위. 볼게요. 범위 아웃. 억구 범위 확대돼 버리면 어떻게 한다? 효력 없어로 끝냈어요. 자, 줄글로 봐도 뒤져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고 30초 있다가 이쪽으로 오세요. 무조건 여러분 표처리입니다. 무조건 표처리예요. 저 잡고 있죠? 네. 여기 잡고 있죠? 네. 자, 어려울 거 없어요. 어차피 행정입법이라는 글의 주제의 종류는 세 가지였어요. 그럼 각 세 가지는요, 2단락, 3단락, 4단락을 보시면 알겠지만, 입법 목적,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가 성립될 수 있는 법적 근거, 그 다음에 누가 만드느냐, 주체, 종류, 그리고 누굴 대상으로 하느냐,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그리고 지금 행정입법이 될 수 있는 범위와 그 과정에 생길 수 있는 문제 해결책까지 반복적인 구조 처리로 나와요. 그래서 일단 위임명령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 근거는 헌법이었어요. 그래서 헌법에 따라서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돼요. 얘네가 행정부에 위임을 한 거예요. 됐죠? 특정 내용에 관해서 위임을 했을 때 1단락이 명시되어 있진 않았지만, 다시 2단락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1단락 내용이나 이쪽 내용 보시면 알겠죠? 1단락의 C1, C2, C3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부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입법부의 역할을. 주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제정할 수도 있고요. 각부 장관이
각부 장관이 규정할 수도 있고요. 총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만들면 대통령령이겠죠. 총리가 만들면 총리령, 부령. 보시면 재정 주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어진다. 종류는 이렇게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위임명령의 적용 대상은 누구냐? 일반 국민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이제 운전자들이 되게 혼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보호 우회전이요. 이렇게 교차로가 있을 때요. 여기 횡단보도가 주로 이렇게 있고 지금 약간 난리 난 게 뭐냐면 이제 이쪽으로 직진 차선은 당연히 여기서 신호를 보면 돼. 근데 우회전은 신호가 따로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옛날에는 좀 무식했지. 사람들이 지나다녀도 그냥 차가 밀고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그냥 일단 스톱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녹색불 꺼지면 가야 되는 게 사실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 국가, 대표적으로 이제 뭐 한중일 삼국이 있을 거고, 이렇게 보행자가 있든 없든 파란불이면 무조건 서는 나라.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이 약간 좀 교통문화가 선진 문화인 곳은 무조건 그냥 스톱이야. 앰뷸런스 울리면 걔는 그냥 올스톱이야, 그냥. 뭐 슬금슬금 가는 거 이런 거 없어. 옆에 보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없어. 그냥 다 올스톱이야. 당연하지. 내가 안 보이는 사람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있어도 지나가는 걸 허용을 해줬어요. 사고만 안 나면. 사고 나면 100% 이제 운전자 책임이고. 이제는 사고 나든 안 가든 그냥 파란불이면 못 가게 해버려. 근데 갑자기 법이 바뀌면 일반 국민들이 언제 그 바뀐 법을 다 찾아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국가는 어떤 절차를 걸쳐야 되는 거냐? 보이죠? 예고도 해주고 공포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고를 해줘야 되고 공포를 해줘야 된다. 자세히 설명은 없지만 어쨌든 구조로서 잡아놨어요. 오케이? 왜? 일반 국민 어차피 몰라. 그러면 야 우리 이거 할 거야. 미리미리 대비해. 그리고 다시 한번 공포를 해가지고 이제 좀 알아라라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돼. 일반 국민이 어떻게 알아? 법령 바뀌는 건 언제 다 공부하고 있어. 생업이 바쁜데. 그리고 주체에 따라 종류도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입법 목적과 근거에 따라 가지고 얘네들이 각자 만들어진다는 이런 인과 구조도 다 봐주셔야 돼요. 자, 계속 볼게요. 이제 범위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뭐는 안 된다? 포괄적 위임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범위. 자, 법률에서 국회법에서 정한 범위에서만 될 수 있어. 국회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가는, 다시 보세요. 위임명령 제정사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즉 범위를 넘어가 버리는, 혹은 범위를 정하지 않는, 범위 아웃하는 이런 포괄적 위임은 인정되지 않아. 같은 맥락으로 억구 범위도 제한적이겠죠. 억구 범위도 제한적이겠죠. 위임 범위도 넘어가면 안 되겠죠. 범위 아웃하면 안 돼. 포괄적 위임하면 안 돼. 억구 범위도 제한적이야. 됐죠? 다만 얘가 원래 들어온 이유가 뭐야? 얘 때문이야. 그래서 첨단 기술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허용해 주겠다는 거야. 벌써 정보량 뒤져요. 이걸 줄글로 놓고 보면 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상한 방법에 익숙한 것 뿐이지 여기까지 하셔야 되고 꼭 여기까지 해드리면 선생님 언제 푸나요? 어떻게 하나요? 어차피 틀릴 거 이렇게라도 해보라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거요. 숙달되면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리고 이걸 할 줄 알아야 이 표를 그릴지 말지가 실전에 선택이 되는 거라니까. 시간 많으면 그리면 되잖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꾸 5등급 수준에서 편하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1등급 만들어 놓고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제 역할은 그냥 그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까지 되셨죠? 사진 찍어주시고 올려주시고 일단 여기를 좀 더 잡아주세요. 여긴 바로 지울 거니까. 자,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별 내용 없어요. 그냥 뭐냐. 워낙 사회가 빨리 바뀌고 과학기술이 빨리 바뀌니까 법과 제도가 못 따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대진 행정부가 대신 입법부 역할을 하겠다. 야, 그래도 되니? 헌법 근거, 국회 법률 근거 해가지고 국회 법률에 근거하니까 괜찮은 거야 정도까지만 흐름을 잡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나머지는 디테일한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크게 주제는 두 가지였던 거죠. 첫 번째 뭐라고? 야, 이네 왜 가지고 오는 거야? 첫 번째 입법 목적. 이게 첫 번째 주제고. 야, 두 번째. 너희 그러면 법인데 그런 근거 있어?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니 왜 행정부가 일을 대신해야 돼? 아니, 과연 그럼 행정부가 대신한다? 야 이거는 상권분리 침해 아니야? 이 두 가지 주제가 나중에 딱 보일 거예요. 굉장히 빡세게 중요했던 정보로. 다시 이쪽으로 와서 계속 갑시다. 자 그러면 행정규칙은 원래 뭐였냐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제 3단락 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현관펜 쳐서 연결 지으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행정규칙 흐름 연결해가지고 넘버 2 2단락 초반부에서 연결.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처리 절차에 관련된 행정입법. 자, 이건 이제 행정규칙의 정의잖아. 곱씹어봐.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내부 규정이었긴. 쉽게 얘기하면 내규란 얘기죠. 내규. 이해됐어? 행정부 내규. 행정부 직제나 사무처리 절차. 자기 내부에 관련된 거야. 그럼 국회랑 뭔 상관이 있어? 지들끼리 하면 되지. 오히려 국회 법률에 근거해야 되는 게 더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종류는 뭐가 있어요? 고시나 예규. 당연히 지들 내부적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적용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위임 법률 근거가 없어도 돼요. 또 절차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이시죠?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랑 똑같은 정보는 담고 있는데 왜 이만큼 줄었냐면 이미 2단락에서 이만큼을 다 얘기해놨기 때문에 비교하면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종류 행정규칙이 3단락에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말 그대로 내규예요. 내규. 행정부 내부에 관련된 것들. 내부 직제, 뭐 사무처리 절차. 그럼 내부에 대한 거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상은 뭐예요? 명시적으로 안 나왔지만 행정부 내부에 대한 거다니까. 그러면 자기들끼리 공문 내려가지고 야 공부해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예고나 공포 같은 절차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일반 국민은 공부할 이유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한테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지만 행정부 내부 거니까 공문 내려보내가지고 야 빨리빨리 공부해. 너희 나랏밥 먹고 있잖아. 나 빨리 공부해. 라고 우리 행정규칙 바뀌었어. 우리 내부 직제 절차 바뀌었어. 빨리 공부해. 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행정규칙의 대상은 행정부 내부이기 때문에 굳이 절차가 필요 없다.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절차 필요 없다. 보이시죠? 당연히 근거도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다니까. 왜? 자기들이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근거 법률도 필요 없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내부 관련된 거니까. 됐죠? 근거 법률도 없어요. 자, 종류는 있죠? 뭐가 있대? 고시예규. 당연히 제정하는 주체는 누구겠어요? 내부적으로 주체적으로 정하겠지. 행정부 내부에서 정하겠죠. 괄호 치는 거는 명시적으로 나온 정보는 아닌 거야. 그런데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대통령이 정한다, 총리가 정한다, 부가 정한다. 여기는 행정부 내부 규칙이니까 지들끼리 정하겠지. 행정부 내부에 대한 거니까 지들끼리 법 적용 대상이 되겠지.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표 처리해가지고 비교 대조하시면서 오셔야 정보 처리가 돼. 왜? 그러라는 문제야. 안 이러잖아요. 첫 번째 문제부터 뒤지게 막혀요. 발췌도 가다 어차피 틀려요.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그냥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제발 이상한 짓 좀 이상하게 하고 다니지 마. 못 알아먹겠으면 그냥 알아서 자기 방법 찾으시면 돼요. 어차피 근데 안 될 거예요. 봅시다. 행정규제 사항에 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대요. 봐봐, 이제. 예외가 나왔잖아. 그러면 다른 종류인 거야. 근데 보세요. 어떤 경우야? 행정규제 상황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된대요. 행정규제 상황? 아까 1단락 내용인가? 1단락 내용에 관해서 얘가 제정이 된다고요? 좀 더 볼게요. 위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 관련성이 매우 커서 1단락에 지금 C어는 봐봐. 이놈의 첨단 기술 얘기는요. 1단락도 나오고 2단락도 나오고 3단락도 나와요. 매우 커. 그럼 이게 문제인 거야. 위임 명령으로 대응이 안 돼. 자, 보세요. 원래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커. 그래서 해결하려고 들어온 게 위임 명령이에요. 그래서 위임 명령은 첨단 기술과 관련성이 크면 범위도 좀 넓혀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관련이 커서 위임 명령으로 한계가 왔을 때 얘를 쓰나 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너무 커서 위임 명령으로는 한계가 대응하기 힘들어. 그럼 어떻게 돼? 위임 근거 법률이 근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고시예규로 제정될 수 있대요. 즉,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행정규칙으로 제정해서 해결하는 거죠.
됐어? 그럼 조건이 있었던 거야. 행정규칙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 P. 위임 명령이 한계가 있을 때. 위임 명령. 위임 명령 한계 때문에 근거 법률이 뭘 규정해주면 주체 제정해주고 유형은 제정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얘가 그때 해결 방법으로서 행정규칙을 제정을 하겠대요. 계속 봅시다. 이런 경우 행정규칙은 위임명령과 달리 이런 과정들도 거치지 않고 제정이 되구나. 아, 당연히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차는 지키지 않나 봐요. 절차는 없나 봐요. 그러니까 좀 더 행정규칙에 가깝게 뭔가 적용을 해본다는 얘기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이쪽 사진 찍어주시고 30초 필기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보량 뒤졌고요. 자, 표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 거니까 카톡으로 보시면은 확대해서 보이실 거예요. 저쪽 30초 잡으세요. 여기 30초 잡아달라니까. 이거부터 빨리 필기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첨단 기술이 막 발전을 해. AI가 나왔어. 이미 자율주행하다가 테슬라에서 사망사고 났어요. 저 어떡해. 아,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미 테슬라 소송 걸렸고요. 사고 차량의 운전자 소송 들어갔어요, 이미. 자, 누구 책임이냐는 거야. 환장하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표적으로 예를 좀 봐봐. 킥보드 타고 가다가 누굴 딱 쳤어. 다 쳤어. 이건 과연 예를 들면 이거는 과연 자전거와 사람의 상인지 아니면 꼬맹이들 타는 킥보드 그거 있죠. 그런 킥보드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동력이 있으니까 동력 장치가 있는 차량으로 볼 건지. 그럼 얘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는 거네. 뭐 등등등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문제는 킥보드가 뭔지 규정이 안 돼 있는 거야. 법령에. 그럼 대응이 안 돼. 자, 빨리빨리 이거 입법하세요라고 했더니 국회 파행이야. 맨날 싸워. 어떡해. 야, 일단 행정부가 정하자. 이해되셨어요? 야, 행정부가 정해도 돼? 된대. 왜? 헌법에서 규정해서 국회 법에서 규정했다면 입법부가 허용해 준 거니까 괜찮은 거야. 아, 그게 뭔데? 위임명령이야. 아, 그럼 철저하게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행정규칙은 뭔데? 이거는 행정부 내부 규칙이야. 아, 그러면 근거법령 없이 지들끼리 정하면 되겠네. 종류는 고시애교 같은 거 있는 거야. 당연히 자기들끼리 정하면 되니까 절차도 없어. 그냥 공문 내려보내면 끝이야. 야, 그런데 보니까 행정규칙으로 뭐 위임명령 비슷한 걸 하던데 왜 그러냐면 위임명령 방법으로는 대응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근거법령에서 주체는 정하고 유형을 안 정했으면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나 봐. 그리고 얘는 행정규칙이니까 공포 절차도 없나 봐. 오케이? 사달라. 자, 그러면 조례는요? 화살표 현관펜 잡아주세요. 지방의회 주체죠. 지역의 특수성이라는 입법 목적을 갖고 있네요. 지역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용 대상은 지역 발생 사항. 주체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라는 점에서 행정부가 제정하는 것과 구별이 되겠지, 당연히. 주체 다르다는 얘기는 이미 했고. 조례도 규정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아, 근거가 있어야 되는구나. 또한 얘는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네요. 하지만 억구는 넘어갈 수가 없대요. 그리고 역시 절차도 거치나 봐. 이렇게 단순해지는 이유는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입법 목적은요. 지방의 특수성 대응하기 위해서요. 누가 제정한대요? 지방의회가 제정을 한대요. 주체는 누구야? 당연히 지방의회. 종류는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다. 그냥 모르겠어. 대상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명시적이진 않지만은 지역 주민이겠죠. 당연히 지역 주민이니까 알아야지. 그러니까 입법 예고도 해드리고 공포도 해야 주민들이 알고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당연히 얘도 근거법령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당연히 범위 아웃하면 안 되고요. 대신에 희한하게 얘는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 그랬고요. 역시 억구 범위는 제한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딱 봐도 뒤지게 비교대조 시키겠잖아. 공통점은 차이점은 물어볼 게 안 보여요. 딱 봐도 뒤지게 보이는데 그걸 눈으로 찾겠다고? 그냥 틀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10분 버리는 거야. 왜냐면 10분 써서 어차피 틀릴 거면 10분 버리는 거지. 차라리 그 시간에 버리고 다른 걸 더 맞추세요. 그럴 거면. 근데 여러분이 제대로 맞추려면 딱 표 처리가 돼야 되고요. 자, 표 처리 2분 드릴게요. 사진씩 올려주시고 표 처리 정확하게 하세요. 자, 혹시 여러분 핸드폰 안 갖고 왔거나 하면은 지금 태블릿 PC를 한 2-3개 정도 준비해놨으니까 좀 이따가 없구나 지금. 다음 시간부터 아마 태블릿 PC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필요한 학생들은 태블릿 PC를 가져다가 보셔도 좋고. 오케이? 필기하세요. 자, 이해 못할 거 없어. 그래 주제는 행정입법이야. 행정입법 왜 들어왔다고요? 1단락 주제 1, 2, 3, 원인 1, 2, 3.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크고 상황 대응이 힘들고 개별 사례 대응이 힘들었기 때문에 원래 입법부 역할을 행정부가 대신하겠다. 그래서 입법부의 역할을 행정부에게 위임해줬다. 그래서 위임 명령이다. 좋아. 너 이 삼권분리 위배 아니야? 헌법에서 근거했고 국회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자, 누가 제정할 수 있는데 대통령, 총리, 부가, 각부 장관이 제정할 수 있나 봐. 좋아. 누가 대상인데 일반 국민 대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입법 예고되고 공포돼줘야 돼. 국회법 범위 아웃되면 당연히 안 되겠지. 국회법이 위임받은 거니까. 포괄적 위임 안 돼. 억구 범위는 당연히 제한적이야. 행정규칙은 뭔데? 이거는 행정부 내부에 관련된 내규야. 당연히 그러니까 적용 대상도 내부고 공포 같은 건 없겠지. 종류는 고시의 이유가 있어. 당연히 내부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근거법령, 국회법 필요 없겠지. 야, 그런데 행정규칙인데 위임명령 비슷한 게 있던데 그거 왜 그러냐면 첨단기술 관련성이 너무 커가지고 위임명령으로 대응이 안 될 때 행정규칙한테 대응해보라고 하는 거야. 어떤 경우가 가능한데 국회 근거법이 주체는 정하고 유형을 정하지 않았다면 정할 수가 있고 고시의 이유 정할 수가 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아무래도 행정규칙이니까 절차는 없나 봐. 야, 그럼 조례는 뭔데? 지방의회가 지방특성 대응하기 위해서 근거법령에 근거해서 만든 건가 봐. 지역주민 대상으로 하니까 당연히 예고해야 되고 공포해야 되겠구나. 얘는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데 역시 근거법령의 범위를 넘어가면 안 돼. 근거법령의 포괄적 위임명령은 안 되지만 조례는 좀 더 여유롭게 가능한가 봐. 억구범위 제한은 여전히 지켜야 되는 문제인가 봐. 끝. 되셨어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뒤지게 터진 정보량을 과연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무슨 처리 방법이 있을지 여러분 어차피 틀렸다니까. 자, 보세요. 26번. 여러분 이건 딱 봐도요. 동일하다. 모두 이런 놈들은 정답 되기가 쉽지 않겠죠. 왜? 차이점이 이렇게 많은데? 아시겠어요? 아니, 공통점이 있으면 표가 터져 있어야지. 표가 다 구분인데? 차이점이 뒤지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정답될 확률이 되게 떨어지는 구조의 지문들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게 다 틀려요. 다 구조 아웃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구조라는 거는 글의 전개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글의 전개 방식 얘는 뭐예요? 비교 대조라니까. 비교 대조 정보 처리를 가장 깔끔하게 해주는 방법이 뭐예요? 표라고요. 특히 법지문에서는 이 표 처리가 생명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일지 여러분의 좀 더 익숙하게 볼게요. 자,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재정주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통령, 총리, 부가 있고 행정부 내부가 있고 지방의회가 있는데 어떻게 같습니까? 당연히 재정주체는 다르죠. 2번 선지.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봐봐. 앞쪽은 다 똑같은 이유. 비교 대조하라는 얘기야. 뭘 비교 대조해놨어? 주체를 비교 대조했잖아. 주체를 비교 대조해놨잖아. 개별적 상황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다? 얘는 지역의 특성 맞아. 잠깐만. 조례만 지역의 특성 아니니? 지방의회가. 얘는 전 국민 다 해야 되는 건 지역 특성 아니잖아. 얘는 심지어 내부잖아. 뭐가 틀렸다고요? 모두가 틀렸다고.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역의 특수성, 이건 조례고요. 얘는 위임명령이나 또 애매해. 왜? 잠깐만. 야, 위임명령 아까 C2, C3 보면은 만든 것 같은데 행정규칙은 안 돼? 위임명령이 대응이 안 되는 거라고 했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보가 100%안 주어진다는 거야. 어쨌든 괜히 이런 것도 찾고 있으면 시간 날아가는 거야. 헷갈리기만 하고. 3번 선지.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얘기했죠. 정당성 확보 근거 뭐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 법령 없어도 되는 놈은 행정규칙. 이유는 지들 내부적으로 정하는 거니까. 뭐하러 국회 영향을 받아요. 뭐하러 국회 위임을 받아요. 누가 아웃이야? 행정규칙이 아웃이라고. 행정규칙은 해당이 안 돼요. 역시 뭐가 틀렸다고? 모두가 틀렸다니까. 됐어? 4번 선지. 행정규칙 사항에 적용되는 행정입법은 포괄적이며 이게 가능하잖아. 됐어? 얘는 안 되잖아. 얘는 아예 언급이 없잖아. 금지되어 있다? 모두 또 틀렸다고. 됐니? 야, 진짜 귀신같이 주제가 정답이죠. 얘가 주제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주제가 크게 두 가지라고. 1번 뭐, 2번 뭐. 1번 주제, 예. 2번 주제, 예. 행정입법 왜 들어왔어? 과학기술 발달돼서. 법제는 못 따라가니까. 2번 문제, 야, 상권 분립 문제 어떻게 할 거야? 헌법 근거했으니까 괜찮아. 그럼 보세요. 나왔죠.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입법부가 대응이 안 되네. 야, 그럼 행정부가 비대하니까 행정부가 대신해봐. 됐죠? 그래서 국회가 못해? 행정부가 대신해줘. 됐어요? 정답 5번. 끝. 사진 찍어주세요. 필기하세요. 1분 드립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용일치로 풀면 어차피 틀려. 요즘 수능은. 왜? 정보가 미쳐. 뒤지게 많아요. 80분 안에 절대 100% 처리가 안 되고, 두 번째, 처리하라고 달려들었더니 아니 그래서 잠깐만 개별적 상황에 대응되는 거는 셋 중에 뭐야? 죽어도 안 나와요. 왜? 정보가 없으니까. 없는 정보 판단하다가 시간 다 날리고. 근데 봐.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는 구조로 털어놓고 줄글로 약 500단어 정도로 보면 안 보이지만 표로 처리해놓고 한눈에 보이잖아. 그러면은 훨씬 판단하기가 용이해진다니까요. 왜? 정보가 한눈에 보였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그러면 전반적으로 뭐예요? 얘네들은. 차이점이 뒤지게 많은 놈들이 있는데 모두 그렇다고? 틀린 점이 많겠는데 역시나 그렇군. 5번 선지? 역시나 주제 정답 확률이 87%였고 역시 주제 정답이었구나. 이런 흐름으로 5번 선지에 딱 집중이 된다는 그런 느낌인 거야. 아시겠어? 필기하세요. 30초. 그냥 따라오세요, 여러분. 이거 말고 방법 없어. 제발 좀. 제가 이제 한 10년만 젊었어도 진짜 일탈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인간 강사도 전부 다 이제 아이돌들이어가지고 이게 좀 돼야 돼. 아이씨, 너무 웃지 말고. 슬픈 얘기 너무 웃지 말고. 나이도 좀 어려야 돼요. 이게 좀 되고 나이가 어려야 빨리빨리 이제 런칭 시켜가지고 한 10년, 15년 해먹지. 나 같은 이제 할배들 데려다가 런칭 시켜봐야 뭐 한 5년 빨아먹으면 끝이야,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계속 봅시다. 기억이 아까 뭐였냐면요. 위임명령은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요. 자, 그럼 봐봐. 이것도 지시어 되게 빡세게 잡았으면 편해요. 보세요. 기억. 이러한 제한. 제한은 뭐야? 안 된다지. 맞죠? 그럼 안 된다의 첫 번째는 뭐냐? 1번.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억구의 의미나 확대 축소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 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였어, 결국에는. 그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잖아요. 그게 뭔데? 법률. 그게 뭔데?
위임, 근거, 법률. 그게 뭔데? 위임, 근거, 법률. 그게 뭔데? 위임, 근거, 법률. 근거, 법률. 왜? 상권 분립 저촉되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뭐라고요? 헌법이라는 근거를 따로 주세요. 국회가 만들어준 입법부의 법률에 근거해 주세요.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입법부 국회가 뭐 해줬으니까? 위임해 줬으니까. 얘네가 현재 주체인 상태니까 가능한 거라고요. 정당화될 수 있는 거라고요. 됐어? 제일 많이 반복된 말이 뭐야? 근거, 근거, 근거 법률, 근거 법률, 근거 법률, 근거 법률, 근거 법률, 근거 법률이라고요.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두 번째 주제는 뭐였다고? 상권 분립이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근거 법률 때문인 거야. 이게 보이면 당연히 정답이 빡세게 바로 보이죠. 보이죠? 너희가 근거를 오버했어? 그러면 무효야 이 새끼들아. 됐나요? 사진 찍어주시고 필기하시고. 그러니까 빡세게 주제 구조 잡고 정보 처리가 완벽하게 되면 정답도 자연스레 집중이 되면서 털어지는 건데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발췌도 가니까 혼자 막 문제의 난이도를 확 올리는 거야. 그러면 3번씩 헷가닥해가지고 잘못 봐. 틀려. 다 읽어봤는데 답이 한 3개 나와. 다 읽어봤는데 답이 없어. 미치는 거야. 그럼 또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 잘못 읽었나 해가지고 다 1달러부터 다시 보고 있어. 한 30분 걸려. 제발 좀 여러분. 제발 좀. 계속 봅시다.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 야, 그러면 문항은 뻔하게 이렇게 설계돼 있어. 행정규칙은 아까도 했지만 두 종류죠. 내부에 대한 거와 위임명령을 대신하는 거. 역시나 그렇다니까요. 내부, 두 번째, 위임명령의 한계가 있어서 행정규칙이 들어온 경우. 보여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은 일로 오세요. 왼쪽 표 가지고 털겠죠? 오른쪽인가? 왼쪽? 이쪽 가지고 터는 거. 여러분은 왼쪽이겠지. 그 다음에 아래 3, 4, 5번 선지는 오른쪽 가지고 터는 거겠죠? 봅시다. 그래. 왜? 내부 거니까 근거 법률 필요 없다니까. 내부 거니까 일반 국민이 대상이 아니라니까. 1번, 2번, 오케이. 다 괜찮고요. 3번. 맞아요. 절차 없었어요. 4번. 잠깐만, 이것 좀 좁히고 봐야 되겠다. 야. 봐. 행정규제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절차 어땠지? 위임 근거 법률에 위임을 받은 재정 주체가 제정하나? 또 위임받을 수 있는 상황의 범위가 위임명령과 같나? 잠깐만. 제가 수업시간 중간중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좁히고 발췌독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털고 절차가 이런가? 주체에 의해서 이렇게 되나를 필요하면 그때 좁히고 발췌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얘조차도 실제로는 여러분이 제대로 털지 못한 주제 구조, 가치 판단에 집중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야, 기본적인 어휘야 이건. 우리가 뇌가 있으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야, 생각을 해봐. 위임 근거 법률이 말 그대로 근거예요. 얘가 뭐 했어요? 위임을 시켰어요. 누구한테? 얘네한테. 야, 우리가 너희한테 위임을 줄게. 그러면 너희가 주체가 돼서, 주체, 서브직, 영어로 서브젝트가 주어예요. 너희가 주체가 돼서 제정하렴. 4번이 틀릴 수 있겠니? 주체라는 단어에 이미 니네가 제정하는 주체, 니네가 제정을 하세요. 근데 제정 주체가 당연히 제정하겠지. 이해되셨어요? 기본적인 어휘력만 돼도 그렇지. 위임 근거 법률이 얘네한테 제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주체가 제정하겠지.
기본적인 단어 뜻도 지금 처리를 못 하는데 무슨 국어를 한다 그러세요. 진짜로. 깝깝한 거지, 이건. 열심히 또 들어가. 찾아. 뭐 없어. 소리 없는데 막 이러고 있어. 해설지를 막 선생님, 몇 달러 몇 번째 줄에 있었구나. 아니, 뭐, 진짜 초등학생들이냐고, 진짜. 초등학생들이면 내 이해한다니까? 재정 주체. 주체라는 단어를 모르면 내 이해할게. 주체. 서브젝트 몰라요? 서브젝트. 영어. 서브젝트. 얘네가 재정을 하겠지,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니야? 아, 물론, 진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뭐, 시간도 많고, 뭐, 할 게 없어.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초딩 잼민이 동생들하고 같이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단어를. 지문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맞을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저는 일단 놔두고. 자, 그 다음에 절차 따르지 않는다. 여기 바로 있었다. 절차 따르지 않는다. 자, 마지막 이제 5번 선지 봅시다. 그래, 생각을 해봐. 야, 위임 명령하고 같으면 위임 명령이 하면 되지. 왜 행정규칙을 가져오냐고. 사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사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위임 명령하고 같으면 위임 명령이 해버리면 되지. 왜 굳이 행정규칙을 가져오겠어요? 당연히 다른 확률이 크기 때문에 뭔가 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 대신 얘를 썼겠지. 그러면 그렇게 얘가 딱 봐도 범인 같다. 잡았다 요놈 하면서 얘를 좁히고 발췌독을 들어가 주면 쓸데없는 데서 어그로 끌려가지고 실수할 확률도 훅 줄고 시간도 훅 줄고 정답될 확률은 높아지고 왜 이 방법을 안 쓰냐고. 아시겠어요? 그냥 하시면 돼. 이렇게 사진 찍어주세요. 발췌독은 여러분 집 가서 혼자 해보시고. 자, 이제 맞은 문제 볼게요. 맞은 문제도 자꾸 눈으로 터니까 안 되는 거야.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철저하게 위계예요. 위계. 정보 체계.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누가 개념어들을 따로따로 공부해. 누가 등차수열 공부하다 갑자기 미분하고 있니? 수열, 등차수열, 등비수열, 개차수열 이러고 있지. 똑같아, 얘도. 잘 보세요. 지금 자, 이 유형은 항상 얘기했지만 지문에 원리를 세팅하고요. 보기나 선지 사례를 적용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지문 원리부터 세팅을 해볼게요. 자, 그럼 뭐가 있는 거냐? 일단 첫 번째, 헌법이 최상위 법령으로 있는 거고요. 헌법에 의해서 규정이 됐어. 국회법에 근거했을 때 너희는 뭘 만들 수 있다? 위임 명령과 그 다음에 행정규칙과, 자, 행정규칙 중에 내부 규칙 말고 위임 명령 대신하는 거는 근거법령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행정규칙과 마지막 조례를 만들 수가 있잖아. 이해되셨어요? 어디다 쓸까? 이따 쓸게요. 여기 잠깐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여기 20초만 여기 30초만 잡아주세요. 여기 빨리 필기하세요. 이쪽 지우고 쓸게. 저쪽 잡아주시고 계셔야 돼요. 빨리 필기하세요, 여러분.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 자, 헌법 근거로 행정입법이라는 게 가능한데, 행정입법은 뭐냐? 국회법을 근거했을 때 제정될 수 있는 법들. 첫 번째, 뭐라고요? 위임명령. 두 번째, 뭐라고요? 행정규칙. 세 번째, 뭐라고요? 조례. 자, 그럼 봐요, 여러분.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사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니까 누가 만든 거겠어? 국회가 만든 거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가의 3조는 누가 만든 거라고요? 국회 법률이요. 오케이? 그래서 국회법 근거 가의 3조가 근거 법령이야. 자,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대한 사항은 어디? 대통령령인 나에서 법률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에서 5조에서 규정하고 있구나. 즉, 가를 근거로 나 대통령령 시행령 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얘가 근거 법령이 되는 거고 얘가 규정됐어요. 됐죠?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데?
자, 그 대통령령 근거했더니 신고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너는 얘를 근거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라고 답변을 줬어요. 계속 볼게요. 또한 위의 법률이에요, 여러분. 법률. 시행령이 아니라. 위의 법률. 지시어 위의 법률. 당연히 뭐겠어? 얘겠지. 됐어? 얘 16조에 의하면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 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 봐봐. 광고물 내용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럼 아마 가라는 근거법령에서 3조의 역할과 16조의 역할인데 아마 16조의 역할은 좀 더 이게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 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걸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보 구조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되는데 표시 방법 조례를 따르래요. 그래서 마지막 다 표시 방법 다는 뭘 따라야 된다? 조례 따르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됐죠? 이게 위계인 거야. 그래서 국회법 근거로 가를 근거로 나와다가 위임받아서 또는 조례에 의해서 제정되는데 범위는 넘어갈 수 없겠죠. 물론 포괄적 이임이 가능한 건 조례. 위임명령은 포괄적 이임 불가. 다시. 전부 다 국회법 근거를 해야 되고요. 범위는 넘어가면 안 되고요. 둘 다 포괄적 이임은 얘는 안 되고 얘는 되고요. 억구 범위는 둘 다 제한적이에요. 이 얘기야. 그럼 철저하게 위계 체계가 여기서 잡혀야 되거든요. 자, 여기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필기 30초 딱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필기 20초 딱 드릴게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정답이 나오는, 가장 완벽하게 정답이 나오는 방법이 뭐겠냐고요. 눈으로 왔다 갔다 도리도리 하는 거? 눈으로 도리도리 잘하는 친구한테 고득점을 시킬까? 과연 평가원에서? 수능 시험이 도리도리예요? 아니라고. 이 정도 정보 처리까지 되는 애들의 수준을 생각을 해봐. 쉬워 보여요, 여러분? 뒤지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못해.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하는 애들이 만점에 수렴하는 거고 전국에 만점자가 28명밖에 없는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하세요. 그리고 나서 선택해요.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표를 디테일하게 그릴지는 나중 선택을 하시면 돼. 근데 시간이 없잖아. 주제만 빡세게 털었어도 26번, 5번 주제였죠. 27번에 1번도 주제였어요. 28번 행정규칙만 표 처리해봤으면 28번 답 바로 나와. 전체 뼈대만 잡았죠? 29번도 나와. 그러니까 사실은 이 표까지는 100% 처리할 필요가 없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처리해드렸냐면 여러분 뭔가 체감상 선제 하나하나가 안 털리는 느낌이면 그냥 멍하냐, 아, 씨발 뭐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제 하나하나를 다 털어드리려고 내가 표로 다 긁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표가 다 필요 없어. 왜? P1, P2 주제 가지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답이 나왔고, 행정규칙 이 표 하나 가지고 세 번째 문제 답이 나왔고, 전체 위계체계 가지고 네 번째 문제 답이 나올 건데, 사실상 표의 80%는 필요가 없는 정보들임에도 왜 정리해드렸냐? 그래야 여러분 평소 느낌하고 좀 비슷하게 선제 하나하나가 보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익숙해지잖아요. 표 처리도 선택을 하게 돼. 문제 상황에 따라서. 그 레벨까지 저는 끌고 갈 거고 아직 2월이에요. 계속 봅시다. 가의 3조 내용에서 나의 5조의 신고 대상 광고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씨발 바로 낚은 거 보이잖아. 쥐들끼리 포괄적 정보와 구체적 정보를 담고 있는데 뭔 놈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관계라는 거지? 봐봐. 무슨 얘기야 지금. 가의 3조와 나의 5조의 관계가 뭐야? 포괄적인 정보고 구체적인 정보라는 거잖아. 거꾸로 써놨네 심지어. 맞지? 거꾸로 써놨네. 나의 5조의 신고 대상 광고물에 대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있다는 거니까 심지어 얘가 포괄적인 내용이고 얘가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잖아. 어딜 봐서. 얘와 얘의 관계는 뭐야? 근거법령과 근거법령에 따라서 제정된 관계인 거지. 이해됐어? 아, 당연히 일본은 뭔 개소리예요가 되는 거지. 왜? 얘는 근거법령이고 근거법령에 따라서 제정된 법령인 거지 지금. 나의 5조는 16조로부터 제정할 사항의 범위가 정해져. 아니, 아까 3조가 근거법령이었다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보이죠? 나의 5조는 어디서 나왔어? 가의 3조에서 나왔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의 5조는 어디서 나왔다? 가의 3조에서 나왔다니까.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선지를 살려놓고 아 씨발 맞나? 어디가 틀렸지? 고치고 있으니까 어그로 끌려서 뒤지는 거예요. 아니 어그로 끌릴 필요가 없이 그냥 개소리잖아. 왜? 가해 3조의 근거에서 5조가 만들어졌다니까? 가해 3조의 근거에서 5조가 만들어졌다니까? 뭔 근데 이거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야 이게. 그리고 뭐 나의 5조가 왜 16조에서 나와요? 3조의 구체적인 내용이 16조에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그리고 입법 예고와 공포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하면 아까 보면 알겠지만 행정규칙 제외하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돌다리 두들기고 싶으면 돌다리 두들기세요. 둘 다 예고 공포, 둘 다 예고 공포는 있으니까.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이건데 달리가 틀렸네? 보세요. 또 구조 아웃. 공통점이니까 너희 비교로 털었니? 비교 대조로 털었니? 그럼 바로 보이지? 둘 다죠, 둘 다. 됐죠? 자, 그러면 물어보는 거야. 야, 공통점은 뭔데? 의미는 일치해야지. 의미는 일치해야지. 억구 범위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의미는 일치해야죠. 됐나요? 정답 4번 끝. 됐어? 사진 찍어주세요. 자, 한 장면당 1분씩 다시 필기. 사진 찍어주세요. 자, 여러분, 빡세죠? 미안해. 이반이 좀 그런 수업이야. 그래서 좀 쉬운 거 갈게요. 네, LFI 키트 어려웠고, 부호화도 뒤지기 어려워서,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 지문 가면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좀 쉬우면서 유의미한 걸로 다시 좀 짚어 볼 테니까 필기 해주시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벌써 4주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어차피 4주 수업 3시간씩 4번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3시간씩 열심히 따라오시면 다음 주면 다 따라올 수 있어. 그러니까 부지런히 따라오세요. 하루하루 수업에서 여러분이 확 성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선생님 그럼 한 10월 달쯤 들으면 될까?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제가 좀 장난치지 말고 진짜 9편 끝나고 들어왔는데 보충 영상으로 필요한 것만 하루에 막 4시간, 6시간씩 빡세게 막 들으면서 하루하루 다르게 성장해서 막 2주 만에, 막 3주 만에 3등급에서 1등급 나오고 그런 학생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 당장 딱 생각나는 애가 서울대 공대 간 애가 있어. 9월 평가원 3등급 나왔어. 근데 2주 딱 수업 듣고 10월 학평 100분이 99 맞나? 100 나왔나? 다 맞았나? 아무튼 15분 남기고 1등급 나와 서울대 공대 간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도 있어.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지금 중간에 들어온 뉴페이스들이 많은데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열심히 따라오시고 느낌은 잡혔을 거고 좀 쉬운 지문들이나 적용이 가능한 차근차근의 지문들은 보충 영상으로 부지런히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갈 건데 그 전에 우리 01권 다 갖고 계시죠? 노란색 01권. 이거 잠깐 펴시고요. 뭐 보지? 아니 왜냐면 좀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표정들이 매우 심각해가지고 자, 수업 중간중간에 좀 난이도를 주세요. 괜히 막 쉬운 거 하고 있다고 낙담해가지고, 뭐, 이러지 말고. 어려운 거 하고 있다고 낙담해가지고, 뭐, 이러지 말고. 일단 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좀 표정으로 내가 난이도를, 왜, 어렵니? 라고 물어도 이러고 있고, 쉽니? 라고 물어도 가만히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표정으로 제가 읽어야 되니까 카톡으로 주시면 참 좋은데, 일단 표적으로 읽은 바, 이제 좀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도 많고 하니, 뭔가 약간 조금, 난이도는 쉬우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적용했을 때 난이도가 좀 급락하는 느낌인 지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94페이지랑 154페이지 보시면 94페이지는 그레고리력 지문이고요. 이거는 이제 배운 내용대로 적용하면 그냥 4분 컷 나오는 지문입니다. 근데 안 배우시고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피지컬로 풀면 풀려요. 한 10분 정도 걸려서 풀려놓고 왜 저렇게 풀지를 하고 있어 자꾸. 네, 94페이지에 그레고리력이 하나가 있고요. 154페이지. 이제 1호학번들은 다 이 지문 다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학 가시게 되면 1호학번이 남아있어요. 화석들이 남아있으니까. 물론 1호학번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다니겠죠. 어디선가 좀 음침하게 다니는 1호학번들한테 물어보시면 이 지문은 다들 기억하세요.
아와 비와의 투쟁 얘기하면서 다 기억하는데 일단 이 두 지문. 자, 혹시 나랑 풀었니? 94페이지, 154페이지. 나랑 풀었다 손. 풍경 난다 손. 풀었어? 안 풀었어? 아마 안 풀었을 거예요. 이 두 지문이 지금 여러분 표정을 봤을 때 좀 적당한 지문 같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아니야, 이거는 조금이라도 난이도가 있어도 여러분이 튕길 것 같아서. 원래 예를 들면 오늘 좀 계획했던 지문 중에 하나가요. 36페이지 봐봐. 우주론 지문 한번 뚫어주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 상태에서 우주론을 가는 순간 여러분이 국어 공부를 포기할 것 같아서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주론 지문도 아주 그냥 깔끔하게 탈탈 털리는 지문이고 이슈가 될 게 전혀 없는 지문인데 수능 국어 1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털어. 모르니까 터는 거예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더닝크로그 효과라고 하죠. 모르니까 막 털어. 그러면 이제 모르는 애들은 그런가 보다 하면서 수능 이상해 이러고 있는데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32페이지. STM도 상당히 배웠던 내용을 잘 적용하면 난이도가 좀 떡락하는 지문인데, 자, 이렇게 봅시다. 일단 94페이지. 그레고리력 지문을 화장실 필기 포함해서 10분 정도 드릴게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 학생들은 갔다 오시고, 먼저 지문 필기는 다시 1분씩 좀 잡아주시고, 오케이? 사진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현재 시간 34분이니까 8시 45분까지 화장실 갔다 오시고, 그레고리력 94페이지를 풀어보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자, 그리고 카톡 지금 여러분 밀착톡으로 다 초대